안녕하세요. 미정용 보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일이어서 더욱 공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청 전 멤버십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제보하는 사연은 친구가 겪은 일인데요. 저도 우연한 계기로 친구에게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일은 제 주위에선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친구가 해준 이야기를 들어보니 언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어서 사연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 한참 친구와 제가 학원을 다니며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준비하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늦가기 공무원 준비생이었습니다.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합격하고 싶었지만 매번 연락 오는 친구들의 수약속으로 인해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못했고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학원을 다니며 마음을 다잡았는데요. 당시 공무원 학원을 다니며 저는 휴대폰도 없애고 공부를 하여 최대한 빠르게 공무원에 합격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학원을 다니다 보니 저와 같은 목표를 세우고 학원을 다니는 동갑내기 친구 김인희와 친해졌는데요. 저희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서로 도우며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학원을 빠지지 않던 친구가 얼마 전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이 학원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당시 저와 친구는 휴대폰도 없고 서로 사는 곳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저는 김인희가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하며 지냈습니다. 며칠 뒤 학원에 가고 있었는데 학원 앞에서 승용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김인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김인희 옆에는 부모님으로 보이는 분이 있었고 김인희와 함께 학원으로 가는 것 같았는데요. 저는 학원 입구에서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인희는 제가 갑자기 다가와서 그런지 깜짝 놀랐고 그렇게 놀랄 것도 아닌데 뭔가 평소와는 달라 보이더군요. 김인희 부모님은 저에게 인사를 하시고 이제 친구가 옆에 있으니 같이 학원에 올라가고 끝나면 연락하라 했고 김인희도 알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제 옆에 서 있는데 한 손엔 못 보던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김인희는 저처럼 휴대폰이 있으면 약속이 생겨 일부러 휴대폰을 없앴다며 이야기했는데 휴대폰을 갖고 있는 것도 그렇고 학원 마치고 연락하면 데리러 온다는 부모님도 제 기준에는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인희는 정말 밝고 말도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밝지도 않고 말수도 급격히 줄어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다녀올 때도 김인희는 깜짝깜짝 놀라기 일쑤였는데요. 저는 주변에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 중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짜증을 내는 사람들은 종종 봤던 터라 김인희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보다 생각하며 지냈는데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병이다 싶을 정도로 주위에 사람이 다가오거나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저는 평소 자주 붙어 다니던 친구여서 왜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저녁까지 공부를 하다 배가 고파졌고 주위를 둘러보니 저와 김인희 빼고는 저녁을 먹으러 간 건지 사람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김인희를 보니 집중해서 공부하는 모습이 보여 혼자 조용히 나가서 밥만 먹고 들어와야겠다 생각하고 옆에서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김인희는 순간 저를 보더니 어디 가냐며 물었고 저는 밥을 먹고 오려고 했는데 같이 갈 건지 물었죠. 그러자 김인희는 다급하게 짐을 챙기더니 가려면 같이 가야지 혼자는 못 있겠다 했는데요. 저는 김인희의 모습이 날이 갈수록 이상해지는 걸 느끼고 밥을 먹으며 한 번도 묻지 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원에 나오지 않았을 때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는데요. 물음에도 김인희는 밥을 먹으며 아무 말을 하지 않았고 혹여나 기분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다름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 말수도 없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 보인다며 다독였는데요. 김인희는 제가 걱정하고 있다는 마음을 느꼈는지 저를 보며 한참을 생각하고 주위를 살피더니 학원에 나오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당시 학원을 마치고 김인희는 저와 늦은 저녁을 먹은 뒤 막차 시간이 다 되어가서 저와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저는 먼저 버스가 와서 타고 집으로 갔고 김인희는 이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는데요. 그런데 아까부터 정류장 의자에 앉아있던 여성분이 천천히 김인희가 있는 쪽으로 왔다고 합니다. 김인희는 버스가 오는 쪽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시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뒤에 앉아있던 여자가 김인희 쪽으로 다가오는 인기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여자는 김인희 옆으로 오더니 혹시 누구 기다리는 거냐며 물었다는데요.
김인희는 집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야기하니 여자는 몇 번 버스를 타냐며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인희는 가는 버스 번호를 대답해 주었다는데요. 그러자 여자는 본인도 그 버스 기다리는데 너무 늦게 온다며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김인희는 그렇죠라며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여자는 계속 김인희에게 치근덕대듯 말을 걸었다는데요. 김인희는 버스 올 때까지만 참고 이야기를 하자 생각했다 합니다. 여자는 마치 몇 년 정도 알고 지낸 사람 마냥 말을 걸었다는데요. 김인희는 응답만 해주며 버스 오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합니다. 잠시 뒤 멀리서 김인희가 기다리던 버스가 오는 걸 보았고 김인희는 옆에서 이야기하는 여자를 바라봤다는데요. 여자를 본 김인희는 흠칫했다고 합니다. 여자는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마치 눈물 흘리는 걸 감추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고 목소리는 떨리는데 안 떠는 척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김인희는 계속 버스가 오는 쪽만 바라보고 있던 상황이어서 여자의 상태가 어떤지 몰랐다 합니다. 그러다 여자의 표정을 보고 김인희는 주위를 둘러보았는데요. 주위를 보아도 주위에는 특별히 의심살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고 김인희는 여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버스가 왔다는 이야기를 재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김인희가 눈치를 챘다는 걸 알았는지 조금은 긴장을 푼 듯이 말하는 게 보였다는데요. 버스가 정차하고 김인희는 여자에게 먼저 타라고 이야기했고 여자는 김인희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버스에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인희도 뒤따라 버스에 탑승했다는데요. 여자는 버스 요금을 내고 자리에 앉지 않고 김인희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상황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먼저 자리에 앉아야 여자가 괜찮아지나 보다 생각 후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로 가서 복도 쪽에 자리를 잡고 가방을 앞으로 하고 앉았고 옆으로는 여성분이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데요. 자리에 앉은 여자는 한숨을 내쉬며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인희가 여자에게 혹시 몸이 안 좋은 거냐 물어보니 여자는 한 번씩 발작을 하는데 아까부터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옆에 있었던 거라며 이야기했다는데요. 그러면서 김인희에게 혹시 행선지가 같으면 집에 좀 데려다 줄 수 없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인희는 비록 막차였지만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데 무시하고 그냥 갔다가 여자가 잘못되면 김인희도 잘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여자에게는 알겠으니까 마음 편하게 있으라 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여자는 긴장이 풀렸는지 어디에서 내려야 하는지 말했고 정류장에서와는 다르게 내리기 직전까지 눈을 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여자가 내리기로 한 곳에 내렸는데 그곳은 집과 5 정거장전이었습니다. 그 동네는 김인희도 처음 온 동네였다고 하는데요. 여자는 김인희가 버스에서 내리자 아까와는 다르게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김인희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김인희는 그때부터 뭔가 모르게 기분이 이상했다고 하는데요. 여자는 집이 여기서 쭉 올라가면 나오는 곳이라고 이야기했고 김인희는 아까와 같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에 호응을 하며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걸었는데 주위에는 편의점 한 개 빼고는 문을연 가게가 없는 주택가가 나왔고 여자는 본인 집인데도 가다가 멈춰서 고민하다가 걷고 걷다 멈춰서 고민하다가 가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김인희는 여기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가다 보니 여자는 다 와 간다며 손을 들어 앞을 가리켰고 가리킨 곳을 보니 멀리 남자 2명이 보였는데 그중 한 명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자는 남자들을 보더니 김인희에게 우리 오빠들이라며 인사하라며 했다고 하는데요. 오빠들이 있으면 버스 정류장까지 부르지 왜 나를 데려왔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 앞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줬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김인희는 인사를 하고 이제 저는 가보겠다 이야기했는데 여자는 김인희의 손을 잡더니 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되냐 물었다 합니다. 김인희는 지금 공부를 하는 중이어서 휴대폰이 없다 이야기하니 여자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김인희는 진짜 없어서 하는 말이다 하니 여자는 자기 폰을 주며 부모님 전화라도 알려달라 했다고 합니다. 김인희는 여기서 도망가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려고 했는데 멀리서 손을 흔들던 남자 2명과 눈이 마주쳤고 남자 2명은 김인희와 여자를 보며 손을 흔들던 걸 멈추고 김인희와 여자가 있는 쪽을 향해 달려왔다는데요. 김인희는 도망가려고 했는데 여자는 전화번호도 주지 않고 어디 가냐며 김인희 팔을 꽉 붙잡았고 김인희는 발길질을 하며 여자를 뿌리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와본 동네여서 여기가 어딘지도 몰랐고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뒤에 사람이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건지
내 발소리인지 헷갈릴 정도였다는데요. 잠시 후 김인희는 이렇게 달리는 건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자동차 밑에 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쁜 숨을 참고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있었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 주위에서는 남자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고 김인희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차 밑에 숨어 있었는데 남자 중 한 명은 어디 숨었는지 전화 좀 해보라며 다급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급하게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요. 김인희는 절대 잡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자 주택에 살던 사람들이 출근하는 시간이 되어 집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김인희는 차 밑에서 나와 주위 사람들에게 살려달라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후 김인희는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은둔 생활을 했고 당시 공무원 시험이 코앞까지 온 상황이어서 하는 수 없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김인희의 이야기를 듣고 왜 그랬는지 이해도 갔고 한편으론 내가 아는 사람이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인희는 공무원 준비를 열심히 하여 현재는 공무원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날 이야기는 아직도 소름 끼치는 일로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인지 모르겠고 저희끼리 이야기하기는 당시 사람들 사이에 말이 많이 돌았던 인시암 의무의 수법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